반갑습니다. BJ 한나입니다. 예, 오늘은 한나의 야심한 역사. 오늘은 바로 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술 많이 좋아하시나요? 저는 한술 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은 아무래도 요즘 가장 많이 마시는 건 맥주. 저도 이제 주로 밤에 방송이 끝나고 새벽에 끝나면 그 시간이 가장, 새벽 한 3시, 4시가 가장 저한테는 좋은, 여유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TV를 보면서 맥주 한잔 하는 게 또 하루의 일과고 낙이거든요. 저는 이제 방송할 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목마르기도 하고 갈증이 나서 이제 맥주 한잔 탁 하면서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하나 보고 자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여름에 계속 그걸 하면서 안주를 같이 막 치맥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좀 살이 쪘죠. 예. 그래서 요즘에 맥주를 많이 먹어요. 맥주가 요즘에 편의점에 그 수입 맥주 4개 10,000원. 그것 때문에 많이 먹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한두 캔씩 샀었는데 꼭 4개씩 사게 되잖아요. 그 4개 10,000원이니까 꼭 반드시 저렴하게 사야 될 것 같고 1+1이면은 꼭 사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요즘 여자들은 아마 맥주를 많이 먹고 아마 채팅창에 있는 우리 남자분들은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소주 좋아하시죠? 그쵸? 소주. 근데 소주, 맥주가 요즘 대표적인 우리의 술이 됐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주는 뭘까요? 전통주.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있었던 전통술. 바로 막걸리나 청주죠. 막걸리는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제가 이제 막걸리의 매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고 지역 막걸리를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막걸리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저 방송을 빌미로 술을 마시려는 게 아니라 저 그렇게 술꾼 아니거든요.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런 날에는 다 부침개 막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직전에 김치 부침개를 만들고 막걸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역 막걸리 중에서 편의점에서 요즘에 지역 막걸리 유명한 거 중에서 이거를 팔더라고요. 지평 막걸리. 지평 생막걸리가 아마 편의점에서 팔 거예요. 이것도 꽤 유명한 지역 막걸리예요. 좀 달달한 걸로 유명하죠. 요거 사왔어요. 지평 막걸리 한 병하고 이제 막걸리에다 부침개 먹방을 이따가 하는 걸로 예, 노렸어요. 예, 막걸리 먹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막걸리의 매력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어필하고 술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메아리 치는 거 없으시죠? 저번에 약간 메아리가 들렸다고 채팅창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옥수수 이 어플에서도 채팅창을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 채팅하는 게 지금 바로바로 올라와요. 이마트에 막걸리 좀 팔더라고요. 막걸리 100년의 역사 막 얘기하시는데 막걸리 100년의 역사라뇨. 5,000년의 역사예요, 여러분. 막걸리가 얼마나 긴 역사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술 생각에 기분 좋아? 네. 오늘 앞치마고 계셨군요. 예, 오늘 이것도 약간 개량한복 같은 건데요. 오늘은 약간 장금이 스타일입니다. 이제 막걸리에 어울리지 않습니까? 약간 작업복으로도 입을 수 있고, 약간 개량한복인데, 오나라, 오나라 약간 장금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대장금 스타일의 한복을 입어봤어요. 이것도 한복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방송 자주 보신다는 KIM님도 감사하고요. 한장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술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 술은 주로 언제 마실까요? 요즘 현대 사람들은 기분 좋을 때, 생일일 때, 생일인데 한잔 해야지, 기분 좋으니까 한잔 해야지. 회사에서 오늘 프로젝트 성공했으니까 한잔 해야지, 회식. 그리고 슬플 때. 주로 이제 실연당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또 마시고 한 잔 마시고 상사한테 깨졌을 때 그거를 이제 욕을 하면서 안주를 하면서 마시고 기뻐도 마시고 슬퍼도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만큼 또 술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 거예요. 우리나라는 음주가무를 매우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예로부터 참 술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술의 역사가 길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서로 서먹서먹할 때 또 친해지는데 술만한 것이 없죠. 분위기가 이제 느슨해지면서 친해지고 원래 말 걸기 좀 그런데도 술 마시면은 괜히 이렇게 들이대게 되고 연애에도 또 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술은 참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예로부터 술은 언제 마셨냐면 종교적인 의식 제천의식을 한다던가 하늘에다가 술을 바친다던가 신에게 술을 바친다던가 제사를 지낸다던가
우리가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 때나 설날이나 이제 이런 제사 기일에 제사를 지낼 때 이게 술잔을 따른 다음에 이 향 위에서 이렇게 3번 돌려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한 잔, 3번 돌려서 이제 할머니한테 한 잔, 이렇게 술을 바치잖아요. 그 제사 지낼 때 술 바치는 그 술은 우리 뭘 쓰나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는 청주를 쓰는 거거든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제사를 지낼 때 청주를 썼어요. 청주라는 건 뭐냐면 쌀이나 이런 누룩이나 곡물주를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이제 곡물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뿌옇게 이렇게 된 상태는 그건 막걸리. 약간 막걸리는 근데 그 뿌연 그런 찌꺼미가 있기 때문에 좀 숙취가 있죠. 머리가 좀 아프죠. 근데 그 막걸리를 가라앉혀가지고 체에 받쳐서 맑은 술만 걸른 거, 그게 청주예요. 청주가 우리나라 술이에요, 여러분. 청주가. 근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술을 못 만들게 했어. 전통주를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제조한 공장에서만 술을 만들 수 있게 하고 거기다 세금을 붙였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개인적으로 원래는 집집마다 전통술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술 만드는 그런 비법이 있고 종갓집마다 술을 직접 담궜었단 말이야. 본인들이 직접 담근 술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유명한 청주들이 있었는데 일본 애들이 이렇게 단속을 하니까 그런 집집마다 짓는 그런 전통술을 못 만들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전통주의 그런 맥락이 끊겨요. 그거를 이제 며느리한테 전수하고 다음 세대 전수했어야 되는데 못 만드니까 이제 그거 술을 만드셨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아무도 몰라. 그 비법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전통주의 그러한 비법이 끊긴 집안이 되게 많아요. 뭐 옛날부터 과실주라던가 여러분들 집에서 할머니라던가 어머니가 술 담그신 분들 많을걸요. 인삼주, 뭐 저희 어머님은 매실주, 앵두주 이런 거 담그셨는데 산수유주 이런 거. 그 쉽죠. 솔직히 요즘 술 담그는 거는 그냥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앵두나 산딸기 이런 거 따오신 다음에 소주 부으면 끝이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과실주가 아니었거든요. 옛날엔 무조건 곡물에다 발효해가지고 그거를 청주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이런 꽃이라던가 한약재라던가 집집마다 특이한 그러한 약재를 넣고 그때 당신 그래서 그걸 법주라고 했어요. 법주 혹은 몸에 좋은 약재를 넣기 때문에 약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일본 때문에 그런 전통주가 퇴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주의 맥락이 끊어져 버렸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우리가 6.25 이후에는 좀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1960년대에 그런 곡주를 중단시켰어요. 국가에서. 먹을 쌀도 부족한데 무슨 쌀로 막걸리를 만드냐 이래가지고 쌀막걸리를 못 만들게 하고 밀막걸리, 옥수수 막걸리, 뭐 보리 막걸리 이런 식으로 막걸리 만들게 하니까 막걸리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걸리가 쇠퇴하게 되고 이제 소주가 이제 흥하게 되죠. 소주는 저렴하고 그냥 알코올 증류주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섞은 거기, 그냥 희석시킨 거기 때문에 그 지금 먹는 소주도 전통식이 아니에요. 그냥 알코올에다가 각 지역, 그러니까 국가에서 받은 그 알코올 성분에다가 에탄올 성분에다가 뭐 진로, 보해, 뭐 아무튼 또 두산, 뭐 이런 두산이 처음처럼이죠. 그쪽 기업에서 자기네들의 그런 성분을 넣어가지고 좀 순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원래 원재료는 똑같아요, 소주는. 근데 그냥 그 기업 이미지와 맛이 조금씩 다르다는 느낌 때문에 다른 거지. 지금 우리가 먹는 소주는 그냥 화학적인 증류주예요. 전통적인 증류주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우리나라 전통주가 이제 소주가 돼버렸는데, 원래 전통주는 막걸리나 청주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청주가 우리의 원래 전통주인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이제 전통주를 못 만들게 하고, 일본이 세운 공장에서만 술이 나오다 보니까, 사케, 정종이 우리나라의 청주인 척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정종이 우리나라 전통주인 척 돼버린 거야.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멋모르고 정종을 제사 지낼 때 쓰신 분들 많거든요. 저희 집도 정종 써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고 아니 이런 일본 술 사케를 우리가 저기 제사에 쓰고 있었다니. 그래서 저도 놀래가지고 이번 추석에는 제가 청주를 집으로 인천에 보내드릴 거예요. 이걸로 제사 지내라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전통주를 이제 제사에 올려야겠다. 정종은 사케예요, 여러분. 사케. 그래가지고 심지어 정종이 사케이기 때문에
이제 정종은 데워 먹어야지 하면서 할아버지들이 데워 먹기도 하고 그래요. 정종 데워 먹는 그런 풍습은 일본의 풍습이에요. 사케요, 사케. 일본 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 이런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는 청주를 사가지고 진짜 민속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건 어떤지. 어차피 명절에 이렇게 민속주를 먹고 이제 정말 조상님들한테 이렇게 제사를 올리는 건데 우리나라 전통술로 해야죠. 제가 유명한 청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처음술. 그 경주지방에서 경주지방 아니야, 잘못 말해서 백제, 그 전라도 쪽에서 백제의 1500년 숨결로 백제 때부터 이렇게 만들었던 술로 소곡주라는 게 있어요. 한산 소곡주. 경주지방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백제가 패망한 거를 안타깝다라고 느껴가지고 하얀 소복을 입고 이 옛날 백제의 술을 마신다라는 유래에서 소곡주란 말이 나왔대요. 소복이 속자. 그래서 이 한산소곡주가 우리나라 청주 중에 제일 맛이 좋고 진하고 그러한 청주 매니아 그런 카페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인정해주는 술이래요. 이 술이 하나에 한 12,000원 정도인데 이게 검색해보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산소곡주 국산이고 여러분 정종 말고 요 술을 사가지고 한번 어른들한테 이번에는 이걸로 제사를 지내시죠 이러면서 이제 그런 명절 선물로 주시는 건 어떤지. 예, 그래서 이제 추석 때 드셔보시고 이거 좋은데 술 고를 줄 아네. 또 좋은 칭찬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채팅창에 라임님이 역사쌤이세요. 제가 전공이 역사라서 이렇게 역사 컨텐츠를 합니다. 제사 지낼 때 3번 돌리는 이유는 뭔가요? 예로부터 제사 지낼 때 우리는 항상 홀수를 맞췄습니다. 홀수. 짝수는 산 사람들의 숫자이고 홀수는 죽은 자의 숫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홀수에 맞춰서 이렇게 옛날부터 3번 돌리고 바치고 절도 잠깐만 내 절은 왜 2번 하지? 나도 그건 의문이 드네. 산 사람한테 절은 1번 하고 돌아가신 분한테 절 2번 하는데 3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절은 2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알아봐야겠어요. 어쨌든 제사 지낼 때는 3번 돌리고요. 젓가락도 이제 할머니한테 이번에는 저희는 제사 지낼 때 여자들 들어오거든요. 이번에는 한번 할머니한테 생선 드려봐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젓가락을 이렇게 해서 3번 놓고 얹고 젓가락도 탁탁탁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소곡주에 얼마 받았냐고요? 이거 협찬 아니에요. 제가 다 알아본 거예요. 그냥 권해드리는 거. 안 드셔도 돼요. 협찬 아니에요. 소곡주 협찬이라고. 먹지마. 저는 그냥 정종이 일본 술이라는 거 여러분이 그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청주가 마음에 드시면 그거 드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청주 중에서 이제 전통 주법으로 만들고 제일 유명한 게 어딘지 제가 알아본 거예요. 절은 2번 반이니까 3번이라고 쳐야 될까요? 어쨌든 그렇게 홀수가 이제 죽은 자는 홀수를 하는 그런 풍습 때문에 3번 돌리는 겁니다. 한 번을 안 하는 이유는 한 번만 돌리면 좀 너무 허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도 좀 나중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자, 그리고 막걸리도 하나하나 제가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이 막걸리에 조금 약간 매력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어찌됐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전통술이 약간 그런 흐름이 끊겼다는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제가 술 좋아하는 애주가로서. 원래 술은 우리나라가 종류가 진짜 다양했대요. 예. 술 종류가 얼마나 다양했냐면, 일단, 19세기 초에 쓰인 우리 조선시대에 쓰였던 그런 책 중에 임원경제 16지라는 그런 술과 관련된 책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술 종류가 170여 가지가 있었대요. 술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런 청주, 이제 청주랑 막걸리는 같은 계열이에요. 이제 밀주나 공류주로 만든 다음에 누룩으로 발효시켜서 탁한 거는 탁주, 막걸리. 이제 막걸리라고 부르는 이유도 탁주, 이런 탁주가 탁하다, 대충 막 걸렀다 이래가지고 막걸리. 그리고 막걸리는 농민들이 많이 먹죠. 그래서 농사 지을 때 많이 먹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농활 가가지고 진짜 막걸리 많이 먹어요. 예. 이제 제가 그때 농활 갔을 때 미곡리 쪽으로 갔었는데, 음성 쪽 수박밭 있는 데 갔었는데, 수박을 이렇게 돌려요. 이 수박이 햇빛을 직광으로 받으면은 누렇게 돼가지고,
이제 뒤집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수풀로 이렇게 막아줘야 되고, 바닥이 또 노래져서 햇빛을 좀 받아야 파래지기 때문에 이제 햇빛을 또 직광으로 받아도 안 되고 약간 수부로 약간 덮어주는, 아무튼 이렇게 수박 돌리는 일을 하는데 허리가 점점 아파오더라고요. 그런데 딱 어르신이 이제 그런 뭐라고 야참이라고 하나? 아닌데 새참 먹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막 옥수수랑 뭐 이렇게 뭐 반찬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부침개 같은 거랑 막걸리를 가져오셔서 먹었는데, 막걸리를 딱 2사발을 먹으래. 원샷 하래요. 그러면 힘들지 않대. 허리가 안 아프다고. 막걸리 2사발 딱 먹으니까 술 기운 돌면서 한 2시간 정도 샤샤샤샤샤 되게 허리가 안 아프고 살짝 사람이 취기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분들이 그래서 막걸리를 먹었구나. 그래서 막걸리는 농민들이 먹었던 술이다. 그래서 농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색깔이 하얗죠? 그래서 백주라고도 하고 여러 용어로 쓰였어요. 어쨌든 막걸리가 탁하다, 탁주. 그리고 이제 막걸리를 걸러가지고 맑은 술만, 왠지 청주는 맑은 술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되게 좀 정성을 다한 술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사를 지내거나, 이제 신에게 바치거나, 뭔가 의식을 할 때, 그리고, 그런 이제 선비들이나 왕이나 좀 높으신 사람들, 양반들은 청주를 먹었죠. 맑은 술. 그리고 청주에 약간 뭐 약재를 넣거나 하는 거는 법주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소주는 고려 때부터 생겼어요. 소주는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술이 아니었는데 몽골의 영향으로 중류에서 만드는 소주가 처음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도수가 다 5도나 6도, 높아야 6도, 도수가 낮은 술을 먹었었어요. 근데 소주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거지. 20도가 되니까 완전 확 취하는 거죠. 아주 애미애비도 못 알아보는 정도에. 그래서 소주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고려시대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 도수에 놀랬대요. 그래서 소주가 처음 들어온 거는 몽골로부터 왔지만 그 소주의 그 기원을 보면 아랍 지방에서 왔던 술입니다. 그래서 아랍 지방이 건조하고 덥고 이러니까 좀 독한 술을 먹은 거죠. 원래 더운 지방과 되게 추운 지방이 독한 술을 많이 먹어요. 뭐 데킬라, 그 데킬라라는 술 아시죠? 데킬라는 좀 열대지방에서 먹었던 술인데 뱃사람들이 많이 먹었었대요. 데킬라도 되게 좀 센 술이 있고, 추운 지방, 러시아의 위스키 뭐 이런 것들, 러시아 쪽이 또 그러한 진한 술, 위스키 같은 거 많이 먹죠. 꼬냑? 자, 그래서 이게 소주는 어째 3가지로 나눌 수 있고, 소주는 고려 때 몽골 지방, 몽골로 통해서 이제 몽고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소주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소주하면 유명한데 이제 아직도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소주가 안동소주가 유명한데요. 안동소주 드셔보셨나요? 와, 안동소주 되게 세요. 안동소주. 아니, 이거는 제가 술 종류로 보여드린 건데 막 이런 걸 다 협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지? 예, 그냥 안동소주는 우리나라 그냥 전통 소주로 유명합니다. 원래는 소주도 이런 술 찌개미를 증류해가지고 끓여서 독하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게 안동소주고요. 왜 안동지방이 소주가 유명해진 거냐면, 이 몽골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뒤 일본을 노렸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병참기지, 이제 이런 말들이 쉬어가는 기지로 개성과 안동 지방에다가 병참기지를 만들었는데 군사들이 이제 소주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안동 지역에 몽골이 안동 사람들한테 소주 만드는 비법을 전수해 준 거야. 그래서 그 뒤로 안동에서 소주를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안동 소주는 진짜 독하고 약간 청주의 향이 좀 나요. 안동소주 특유의 향이 있어요. 진짜 진해.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이제 소주는 이런 전통 중류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에탄올. 제가 만드는 방법을 좀 알아왔는데, 전통 소주는 그냥 약간 과학적인 화학주예요, 화학주. 그래서 어쨌든 이 소주는 이제 아랍 지방에서 와서 그래서 아락주라고 불렀대. 아락주, 그래서 아락이 아랍어기 때문에 아랍 쪽에서 왔구나. 그래서 어쨌든 쌀로 만드는 게, 소주도 쌀로 만드는 건데 지금 우리가 먹는 소주들은
그 희석식 소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탕수수나 고구마로 이런 당미를 만든대요. 사탕수수나 고구마에서 이러한 에탄올을 이제 뽑아가지고요. 알코올을 만들어서 연속식 증류기를 이용해서 에탄올을 만들고 거기다가 좀 살짝 물을 섞고 여러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다양한 맛을 만드는 거죠. 요즘에는 도수도 낮고 달달한 소주 되게 많잖아요. 아, 뭐지? 여자들이 되게 좋아했던 거. 처음처럼인데 그 이름 뭐지?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전 별로 그렇게 섞는 소주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유자맛 나고 뭐 아무튼 많아요. 이렇게 약간 맛있는 소주, 달달한 소주들 많이 나왔죠. 자몽이슬, 맞아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원래 원 희석은 똑같다는 거, 원 재료를 가지고 만든 거래요. 최초의 소주는 처음 이제 나온 소주는 30도였대요. 30도. 진짜 셌는데 요즘에는 점점 약해졌죠. 요즘 소주 몇 도죠? 제가 요즘 소주를 잘 안 먹어가지고 요즘은 14.5도인가? 안통 소주가 맛있다고 하는데 소주랑 많이 다른가 보네요. 소주는 맞는데 좀 전통주 맛이 나요. 그 진해요. 부침개 막걸리 먹방은 언제 해요? 현기증 나요. 제 지역 막걸리를 다 소개해드린 다음에 11시쯤에 할 거예요. 멀었어. 공부하고서 먹을 거야. 먹방에 관심이 많으시네. 안통소주 원샷 했다가 목 타서 죽는 줄 알았어. 찐해요. 안통소주는. 옛날에는 아무튼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두꺼비 소주는 되게 찐했어요. 20도 정도였어요. 지금 몇 도? 지금은 18도. 여자들이 먹는 막 그런 달달한 이런 술들 뭐 처음처럼 자몽이라던가 그 이름이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거 막 우리 막 유튜브에 후기도 많이 올라오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건 더 낮아졌죠. 이제 17도 막 많이 순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참이슬 레드 먹고 그랬는데 참이슬 후레쉬가 생기고 점점 약해지고 요즘 추세가 좀 부드러운 소주 먹는 분위기죠. 센 술이 많이 없어졌어요. 수나리가 기억이 안 났어. 수나리. 자, 그럼 소주 얘기 나온 김에 지역 소주 한번 알아봅시다. 자, 무슨 오늘 술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술 땡겨. 네, 일단 서울은 참이슬이죠. 그리고 처음처럼도 서울에서 많이 먹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처럼의 본지는 강원도예요. 그리고 충청남도는 린도 꽤 깔끔합니다. 저 거의 다 먹어봤어요. 충청북도가 시원? 시원 부산인데? 시원한 청풍 다른 거구나. 틀려. 부산은 시원. 충청북도는 시원한 청풍이라는 또 이건 안 먹어봤다. 경상북도는 참소주. 저것도 먹어봤어요. 참소주. 더블루는 뭐야? 저거 안 먹어봤네. 그리고 전라북도는 화이트인가? 화이트 소주. 화이트예요? 나 화이트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화이트 소주. 전라북도. 그리고 전라남도는 잎새주가 또 본진이죠. 그리고 제주도는 한라산. 한라산 세죠. 그리고 맞아. 화이트가 있구나. 나는 지금 화이트 소주를 알고 있는데 그건 경남이구나. 난 분명히 내가 화이트 소주 먹은 적이 있거든. 화이트도 있고 하이트도 있어요. 나 이 처음 알았어. 다른 거. 전라북도는 하이트고 경상남도는 화이트야. 웃긴다. 그리고 부산은 시원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 소주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소주를 팔아요. 근데 맛은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죠. 화이트구나. 하이트는 안 먹어봤어. 화이트는 먹어봤고요. 잎새주도 괜찮고. 근데 소주는 뭐 거기죠 다. 저는 소주보다는 소맥을 좋아하고요. 소주는 진짜 기분 나쁜 일이 있다던가 오늘 좀 취해야겠다 이럴 때는 소주를 먹고. 근데 사실 소주만 먹으면 제 숙취는 약한 것 같아요. 소주만 3병 이상 먹지 않았을 경우 1병 반, 뭐 2병 정도만 깔끔하게 먹으면 소주는 그렇게 숙취가 심하지 않은데 소맥을 먹으면 숙취가 심하죠. 언제부터 술을 마시게 됐나요? 나한테 물어본 줄 알았어.
예, 그것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소주의 역사를 얘기하게 됐고, 자, 언제부터 언제부터 술을 먹게 됐나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일단 남아있는 역사적인 그런 증거 자료를 봤을 때 삼국시대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전통적인 아마 술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록에 남아있지 않을 뿐이지. 왜냐면 술이라는 거는 쉽게 생겨요. 그냥 상하면 돼. 근데 이제 상한 게 썩어버리면 못 먹지만 발효가 되면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술들을 보면은 예전 막 그리스 디오니소스 막 이런 옛날 고대의 술들을 보면 유명했던 술들이 벌꿀주가 있습니다. 벌꿀을 물에다 타가지고 적당한 온도에 놓으면 벌꿀 안에 있는 발효 성분이 있기 때문에 벌꿀이 술이 돼요. 벌꿀주. 그게 되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래된 술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게 고대 시대부터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구석기, 신석기 그때는 몰랐겠지. 그냥 먹고 사느라 바쁘니까 우가 그때는 몰랐을 거고, 이제 뭔가 문명이란 게 생기고 뭔가 이제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제천의식을 하면서 이제 술이라는 게 생겼겠죠. 춤과 이제 음주 가무는 뗄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고대부터 먹은 걸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술을 제조하면서 전문적으로 먹었다는 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삼국유사 뭐 이런 거에 다 남아 있고요. 어쨌든 그러한 벌꿀주가 아마 이제 최초로 이제 생긴 술이고, 우리나라는 근데 벌꿀주보다는 곡주가 많아요. 이제 그게 지역마다 특징인데, 벌꿀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산 속에서 살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벌꿀주를 많이 먹었고,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은 무슨 술을 먹었냐면 젖주를 먹었대요. 젖주. 젖이라고 이제 야하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사람 젖주가 아니라 그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소젖이나 사냥젖이나 이런 젖이 있는데, 그 젖 성분이 그거 자체가 또 발효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유가 발효가 되면 치즈가 되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 젖 성분에도 이 발효되는, 여기서 하면 발효되는, 왜 여기서 하는 거지? 발효되는, 예,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젖주가 있대요. 목축업에는. 젖주는 제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약간 시큼하면서 고소하지 않을까. 그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곡주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곡식을 이렇게 이제 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곡식 자체에서 최초의 그 발효 방법은 뭐였냐면요, 누룩이라는 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만들지 못했을 때는 씹어가지고 술을 만들었대요. 요거 여러분, 그 너의 이름은이라는 그 타키군 미츠아가 거기서 이제 그런 뭐라고 신녀라고 하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런 걸 대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곡식을 쌀을 이렇게 씹은 다음에 뱉어가지고 술을 만들죠. 그게 가장 오래된 곡주의 제조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 때 그것을 미인주라고 했대요. 또 꼭 굳이 만들어도 미인이 만들어야 되나? 미인주라는 명칭이 있었고, 여자가 약간 진짜 그러한 무녀라던가 이제 그러한 선택받은 그런 미인이 이렇게 씹어가지고, 꼭 여자가 만들었대. 왠지 모르겠어. 남자가 만들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몰라, 옛날 사람도 그냥 남자가 씹는 건 더럽다 생각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자가, 주로 무녀들이나 이런 신에 이렇게 바치는 건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여자가 그런 날곡식을 씹는다던가 찐 밥을 씹어가지고 그걸 뱉으면 침 안에 발효되는 성분이 있대요. 그게 프티알렌이라는 성분인데요. 프티알렌이라는 효소에 의해서 그게 자연적으로 발효가 된대요. 그래서 삼국시대에 미인주가 있었더라는 거. 그래서 근데 그 미인주가요, 그게 일본이 그렇게 만드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일본은 아직도 그렇게 만드는 사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대표적인 술 방법으로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백제로부터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거는 뭐 그런 썰이고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게 백제의 수수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 남아있어. 일본 쪽에 남아있는 기록이에요. 백제의 수수볼이라는 사람이 백제 사람들이 일본에 많은 거를 전달해줘요. 탑 만드는 방식, 불교, 뭐 글씨, 한문 이래가지고 백제 막 그런 사람들 뭐
아지키 왕인 이런 사람들이 백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러한 일본의 문화를 많이 전달해줬고, 뭐 근초광이 하사한 칠지도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 백제가 많이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많이 전달해줬는데, 이 수수보리라는 사람이 일본에 그 이제 술 만드는 비법도 알려주고 누룩이라는 걸 최초로 알려줬대. 그러니까 일본은 누룩을 못 만들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여자가 씹어가지고 술 만들다가 백제가 누룩을 전파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씹어도 돼. 누룩이라는 거는 그 발효를 도와주는 하나의 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우리가 빵 만들 때 빵에다 이스트를 넣으면 빵이 부풀잖아요. 발효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그 누룩이라는 거는 전분을 당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누룩, 곰팡이의 포자 이런 겁니다. 아무튼 누룩을 조금 넣으면, 술에다가 누룩을 좀 넣으면 그게 발효가 돼요. 톡톡톡톡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좀 기포가 생기면서 발효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수수보리라는 사람이 누룩을 가지고 일본에 전달을 해줘서, 이때 당시 천황이 응신이라는 천황이 수수보리가 만들어진 술을 먹고 취해서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고요. 이후 수수보리는 일본의 주신이 됐대요. 되게 웃긴 게, 그래서 일본에 막 백제에서 막 도자기를 만드는 걸 알려줬다던가, 탑을 만드는 걸 알려줬다던가, 뭐 불교를 전달해줬던가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일본에 아직도 신사에 신으로 모셔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백제 그런 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본의 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수수보리도 일본의 주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고려 때는 왕이나 귀족들은 맵쌀로 만든 청주를 마시는 반면, 백성들은 이렇게 좋은 술은 못 마시고 맛이 진하고 빛깔이 짙은 술을 마신다라는 기록이 고려 도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려 시대에는 청주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 귀족들이 마시고, 일반 서민들은 막걸리, 탁주를 먹었구나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다가 누룩도 전달해 줬다라는 거. 그래서 일본의 술 발전에 우리가 기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씹어가지고 이렇게 효소를 만들었고. 자, 어쨌든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전통주가 끊어지고, 그리고 또 60년대에 먹고 살 거 없다고 이제 순곡주 제조 금지령이 발표되고 쌀로 술을 못 만들다가 언제 좀 살짝 풀리게 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뭔가 외국 사람들은 전통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관광의 하나의 일환으로 전통주를 개발할 수 있게 그때 살짝 풀어줘요. 곡주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역주를 그때 만들게 되고, 그때부터 지역 막걸리를 만들게 된 거예요. 전통주를. 그래서 그건 참 잘한 일이지. 그때부터 이제 뭐 안동 소주부터 뭐 각종 막걸리들이, 이때부터 막걸리들이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막걸리에 대해서. 저도 막걸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최초로 먹은 술이 막걸리예요. 제가 처음 술을 언제 먹어봤을까요? 막 즐겨 먹는 건 아니고 술을 그냥 맛본 거. 아, 이게 술의 맛이구나. 저희 집은 좀 약간 트인 집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좀 막 못 먹게 하고 그러지 않아서, 꼭 엄마 아빠 소주 먹고 맥주 먹을 때 엄마가 한 입 먹어볼래? 이거 주셨어요. 근데 소주는 조금 먹어보고, 아, 무슨 맛 같았냐면, 첫 소주의 맛은 초등학교 때 먹어봤는데, 그거 알콜 램프? 알콜 램프를 먹어보지 않았지만 왠지 알콜 램프 맛 같은, 소주는 진짜 맛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처음 맛본 것 같고, 맥주도 처음에는 맛이 없었어요. 맥주 되게 막 냄새가 구리달까? 맥주도 싫었어. 근데 초등학교 때 그나마 엄마 아빠나 이제 어른들이 주면 맛있었던 술이 바로 막걸리. 막걸리를 조금 줬는데 되게 우유 같은 느낌? 그리고 되게 고소하고 달달한 거예요. 그래서 막걸리는 맛있는 거야.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 그쯤에, 그래서 오빠랑 막걸리 맛에 눈을 떴어. 그래서 막걸리 맛있던데.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 아빠도 지역 막걸리 애호가시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데 꼭 지역 막걸리 사와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특히 좋아했던 게 포천 이동 막걸리. 그래서 그런 거 2-3개씩 맨날 냉장고에 넣어놨었는데, 오빠랑 여름방학에 야, 우리 막걸리 한번 먹어볼까? 그래가지고 오빠랑 나랑 야금야금 먹었어. 맛있는 거. 맛있는데? 기분이 막 좋아져. 그래서 막 되게 좋은데, 좋아. 막 이러다가 너무 다 먹어버린 거야. 거의. 그래서 어떡하지? 걸리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우유도 좀 벗던 것 같아. 그래서 억지로 막 대충 이상한 막걸리를 만들어 놓고 안 먹은 척 했었거든요. 이제 엄마가 먹다가 뭐 막걸리 맛이 왜 이러지? 고소한데? 막 이러면서 막 드셨던 기억이 나요. 뭐 밍밍한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막걸리에 눈을 떴는데, 여자들이 이제 술을 싫어하는 분들도 쉽게 먹을 수 있고 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즘은 요구르트 막걸리, 뭐 다양한 막걸리들이 있잖아요. 뭐 사과 막걸리. 막걸리가 맛있는 것 같아요. 막걸리 좋아합니다. 이따가 막걸리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네요, 벌써부터.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역 막걸리를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이따가 먹방을 할 막걸리는 바로 지평 막걸리입니다. 지평 막걸리는 경기도 쪽이죠, 그쵸? 그래가지고 서울 편의점에서도 팔아요. 근데 지평 막걸리는 좀 너무 달아요. 나는 좀 너무 단 막걸리는 좀 안 좋아하는 편인데, 지평 막걸리 좀 많이 답니다. 그리고 좀 부드럽고, 그래서 이제 약간 목 넘김도 부드럽고, 그래서 지평 막걸리도 꽤 좀 애호가들이 많죠. 이따가 제가 먹어보고 맛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평에 가면 꼭 반드시 사오는 가평 잔막걸리. 이거 드셔보셨어요? 이 가평 잔막걸리가 그 막걸리 장인 그 남자분이 되게 그 장인 정신을 갖고 만드시는 분인데 되게 깨끗한 물과 깨끗한 잣을 이용해가지고 다 국산 잣을 써가지고 만드는데 고소해요. 잔막걸리 먹고 싶다. 예, 오늘 술 먹습니다. 제가 운영자님한테 여기 아프리카 TV는 술을 마시면 반드시 19를 걸어야 되고 그런데 그냥 먹어도 되나요? 제가 오늘 술의 역사라서 막걸리를 조금 먹어볼까 하는데 드셔도 된다고. 취하셔도 된대요. 진짜 취하면 어쩌려고. 그래서 그냥 맛만 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병만 먹을 건데 취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가평 잔막걸리는 잣을 넣기 때문에 되게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안 드셔보신 분은 꼭 가평 가면은 막걸리 꼭 드셔보세요. 진짜 강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게 2번, 이게 3번이네? 2번은 뭐지? 2번이 이거구나. 이건 저 안 먹어봤는데 인천 막걸리가 또 있대요. 이거 드셔보셨나요? 인천 소성주. 인천 생소성주. 인천 소성주도 꽤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깔끔한 맛이 매력이라고 하던데 저도 이거는 못 먹어봤어요. 인천도 지역 막걸리가 있는 줄 처음 알았어. 어제 소프님도 드셨어요? 맞다. 소프님도 여기서 방송하시지. 제 소프님하고도 친한데. 소성주 약간 장수 막걸리처럼 생겼는데 이것도 인천 지역 맥주래. 지역 막걸리라고 합니다. 저는 안 먹어봐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깔끔한 맛이 예술이라는데 소성주 먹으면 진짜 훅 가요. 좀 센가 보다. 막걸리의 매력은 좀 달달하면서 부드러운 목 넘김. 그리고 저는 좀 약간 탄산 있는 막걸리 좋아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3번으로 보여줬던 공주 밤막걸리. 이거 다 먹어봤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잘 안 나. 달달했고 밤막걸리가 그렇게 맛있다 그러죠? 아직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공주 밤막걸리는 제가 대학교 때 공주 지역에 이제 고적답사 가가지고 먹어본 기억이 나는데 나도 대학교 때 20살, 21살의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밤막걸리 먹고 싶다. 되게 달달할 것 같아요. 달달하면서도 고소하고 밤이 들어간 밤막걸리. 예술이죠, 밤막걸리. 다시 먹어보고 싶다. 기억이 정확히 안 난다. 그리고 이제 또 번호 상관없이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양에는 이제 매실 막걸리가 유명한데 이거는 세계 무슨 상도 탔대요. 그리고 깔끔하고 매실이 들어가고 몸에도 좋고 그래가지고 무슨 대회, 막걸리 무슨 대회에도 상을 탈 정도로 유명한 막걸리라고 합니다. 광양 매실 막걸리. 그럼 매실 맛이 나나? 살짝 상큼한 맛이 날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소화 잘 되겠다. 매실 막걸리라서. 종류 정말 많죠. 매실 막걸리도 유명하고요. 제가 유명한 몇 개만 좀 알아봤어요. 그리고 봉평 메밀 막걸리도 또 유명하다고 하는데 메밀 맛있죠. 약간 메밀 막걸리는 약간 살짝 텁텁한 맛이 나려나? 구수하고 뭐 그런 맛이 나지 않을까. 저도 요거는 못 먹어봤어요. 메밀이 국수, 메밀국수,
그런 지역의 유명한 국수 같은 거 드셔보시면 이제 먹을 수 있는 메밀국수 같은 거 한번 드셔보셨을 거예요. 메밀묵. 그래서 봉평 메밀 막걸리도 유명하고. 자, 또 정선. 이것도 맛있어요. 이거 먹어봤었는데 고소합니다. 옥수수 막걸리. 정선 아우라지 옥수수 막걸리. 이것도 맛있죠. 옥수수 생막걸리. 고소하고 아무튼 제 취향이었어요. 잡막걸리 다음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정선에 가면 꼭 옥수수 막걸리 먹어줘야죠. 옥수수 막걸리도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지역 막걸리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지역 막걸리만 모아가지고 파는 그런 술집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유통기한이 길지가 않아서 유통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엄청난 어마어마한 유명한 막걸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어제 새벽에. 해서 제가 이거를 SNS에 올렸어요. 굴에 사시는 분 없나요? 제발 정모에 이거를 좀 갖고 와달라고. 너무 먹고 싶어. 산수유 막걸리. 너무 핑크핑크하지 않습니까? 사실 산수유가 맛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살짝 시큼하고 이거 한약재로 쓰는 건데 산수유가 몸에 그렇게 좋대. 남자 몸에도 그렇게 좋고 정력에도 좋고 여자한테도 좋고 산수유가 여러 가지로 좋은 한약재인데 제가 이 산수유를 왜 아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고모네랑 같이 살았거든요. 저희 집이 큰 집이어가지고. 근데 고모부가 그런 한약재, 약재상을 다루는 경동시장에서 한의원 하는 데서 일하셨는데 한약재를 우리가 그런 거를 이렇게 맨날 작두를 자르고 한약재 손질하는 일을 했었어. 부업식으로 산수유의 안에 씨를 빼는 일을 했었어. 산수유를 엄청 씨 빼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산수유 자체가 맛있진 않은데 그게 약간 오미자처럼 붉은 빛깔을 떼서 너무 예쁜 거야. 핑크핑크. 너무 먹고 싶어. 산수유. 딸기우유 같을 것 같아. 맛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굴의 산동 산수유 막걸리 진심 먹고 싶습니다. 굴에 너무 멀어요. 네. 남자애들 정말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 네. 그래서 산수유 막걸리. 굴에 가실 일 있으면 꼭 산수유 막걸리 드셔보시고요. 너무 맛있어 보여. 핑크핑크해. 그리고 산수유 막걸리. 또 그리고 요거 저 안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대요. 우도. 제주도에 우도가 있죠. 우도 땅콩 막걸리.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다고 하는데 제주도 갔을 때 이거 안 먹어봤지? 우도 땅콩 막걸리. 이것도 너무 먹고 싶어요. 우도에 땅콩 막걸리래요. 땅콩으로 막걸리 만들 생각하다니. 얼마나 고소할까? 그래서 우도 땅콩 막걸리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린 게 또 뭐가 있나. 막걸리. 요것도 있다. 백년 막걸리. 예. 당진 하얀 연꽃 백년 막걸리가 있는데 연꽃이 들어가가지고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또 막걸리라고 합니다. 당진 하얀 연꽃 백년 막걸리. 안 먹어봤지만 왠지 색깔이 달달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저도 먹어보진 않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에 또 반했어요. 복순도가 손막걸리. 복순도가는 울진 쪽인가 그쪽에 있는데 복순도가 손막걸리로 프리미엄 막걸리라고 유명하대요. 그리고 스파클링이 예술이라 약간 샴페인 느낌? 그래서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이거 한 병에 8,500원 정도에 되게 유명한 막걸리래요. 그래서 내가 뭐지? 왠지 먹어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다? 와, 어제 새벽에 갑자기 막걸리가 땡기는데 그래서 오늘 막걸리 먹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 예술이에요. 잠시만요. 이 복순도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나 막걸리 무슨 전도사야. 잠깐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왜 안 나와? 막걸리를 따르는 게 나와요. 왜 안 뜨지? 제가 이거를 어제 페이스북에도 올렸거든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아니, 왜 안 뜨는 거야? 잠깐만요. 이거는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막걸리가 막 너무 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광고입니다. 진짜 이 복순도가가 광고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광고의 승리. 이제 호불호가 달리는데요. 약간 스파클링이 느껴지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영상 보기를 클릭해야 되나?
아니 아까는 보였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안 뜨는 거지? 나 너무 보고 싶은데 보여주고 싶은데. 아 이거다. 근데 조금 화질이 떨어지는데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광고를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자, 이 복순도가의 매력은 저절로 섞이는 스파클링입니다. 소리 잘 봐요. 소리 보세요. 소리. 입에 침 고여. 아, 근데 이 광고를 보고 완전 반해가지고 비싸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추석 때 주문을 해가지고 반드시 가족들과 먹으리라. 제가 먹어보고 꼭 인스타에다 맛을 어떤지 올려볼게요. 근데 이제 여자들이 거의 다 좋아한대요. 이제 샴페인 느낌이고 되게 탄산감이 많아서 요즘 여자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페리에 뭐 이런 그런 탄산? 그 뭐라 그러지? 다이어트용으로 사이다 말고 그 뭐라 그래요? 그 탄산음료? 저는 잘 안 먹긴 하는데 그 뭐라 그러지? 탄산음료라고 하나? 아무튼 그거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탄산 느낌 그런 거에다가 막걸리의 그런 깔끔함. 예, 채팅창에서 근데 이거 소통되나요? 예, 지금 채팅창 보고 있습니다. 별풍선 여기는 쏘는 거 없고요. 예, 마음만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예, 아프리카로 오셔서 쏘세요. 네, BJ 채팅창 보고 있고요. 주문이 돼요. 근데 좀 비싸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전통주를 약간 먹여 살려준다는 마음으로 복순도가 한번 먹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 영원한 구름님이 주문되는군요. 저도 추석 때 주문해야겠습니다. 여자친구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복순도가 손막걸리는 그러니까 그 대대로 그런 막걸리 전통주를 만드는 비법을 가지고서 이제 정말 그 전통 방법으로만 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막걸리입니다. 백년 막걸리도 보여드렸고, 예, 웬만한 막걸리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참 막걸리 좋아하는데 이런 막걸리가 요즘에는 조금 막걸리 붐이 들었지만 왜 우리나라가 막걸리가 이렇게 퇴색되고 사람들이 막걸리를 안 먹기 시작했고 막걸리는 숙취가 심하다는 그러한 약간 편견?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기고 소주를 선호하게 됐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막 검색을 해봤더니 약간 카바이드 막걸리라는 이런 도시괴담처럼 이게 동아일보인가 신문이 나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화학약품이라는 카바이드라는 화학 그런 돌이에요. 돌. 안 좋은 성분. 막 성면 같은 그런 안 좋은 거. 이걸 가지고 막걸리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게 걸렸었습니다. 근데 이 막걸리나 전통주 유명한 교수님이 이 카바이드를 물에 넣으면 뿌옇게 되면서 약간 기포가 올라서 약간 막걸리 느낌이 나는데 이 카바이드를 가지고 막걸리를 만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그랬더라라는 증거는 없는데 그랬더라라는 약간 도시괴담처럼 된 게 아닌가. 막걸리의 오명을 만든 그런 카더라라는 썰이라는 거죠. 증거는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서 카바이드로 막걸리 만들어서 막걸리가 숙취가 심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원래 막걸리도 먹으면 위에 거 맑은 거만 먹으면 머리가 많이 안 아픈데 섞어 먹으면 되게 다음날 진짜 숙취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걸리는 이제 한 2병 정도만 먹어야지 막걸리를 진짜 취해가지고 막 3-4병 미친듯이 막걸리가 잘 들어가거든. 많이 먹으면 정말 상상 초월의 숙취를 느낄 수가 있어요. 내 뇌를 꺼내서 찬물에 씻고 싶은 그런 기분? 진짜 세상 숙취가 정말 머리가 깨져요,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왜 막걸리는 숙취가 이렇게 심한 거야? 이러는데 카바이드를 먹었더라? 뭐 넣었더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카바이드를 넣어서 숙취가 심하구나. 저렴한 막걸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러면서 이때 그냥 누룩을 저렴한 걸 써서 그런 건데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증거가 없는 도시괴담이다. 아무튼 그때부터 막걸리는 숙취가 심하다. 막걸리는 화학 제품으로 안 좋게 만들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소주를 먹기 시작했대요.
좀 안타까운 약간 막걸리의 오명을 만든 게 아닌가. 자, 이것도 증거가 없다는 썰이 많아요, 요즘에는. 약간 음모론? 이 카바이드 이 막걸리가 정확한 증거는 없는데, 소주 회사에서 이걸 언론을 풀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바이드로 막걸리를 만든 적이 없다, 만들 수가 없다라고 좀 요즘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소곡주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백제 때부터 먹었던 소곡주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원래 진짜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술의 역사가 정말 길어요. 우리나라의 이 술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제가 크게는 탁주, 청주, 그리고 소주는 고려 때부터 이제 몽골로부터 온 증류주 이게 들어왔는데, 이거 이외에도 이양주가 있고요. 제가 또 술을 많이 알아봤어요. 이양주라는 게 있고, 잠시만요. 이양주가 있고, 무슨 주가 있는데, 잠시만요. 뭐 이화주, 사절주, 혼돈주 되게 많은데, 향양주는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이양주라는 것도 있대요. 이양주는 종류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냥 따왔어요. 이양주는 91종류로. 그냥 전통 민속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양주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그러한 성분을 가지고 만든 술이래요. 보면은 감자주, 감향주, 뭐 감을 넣고 건조항주, 녹자주, 목욕주는 뭐야? 모주는 아마 드셔보셨을 거예요. 걸쭉한 술. 약간 모주는 데펴 먹기도 해요. 보면은 하양주, 황금주, 햅쌀술, 향교방 이런 식으로 이런 이양주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양주도 기본 베이스는 곡물에다가 그 지역의 특산물을 넣어가지고 만든 전통적인 그런 술이고, 이양주 말고 무슨 향양주인가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향을 좀 가미한 뭐 약재라던가 꽃이라던가 그런 거를 가미한 그런 술도 있고, 우리나라에 술들이 진짜 많다라는 거. 목욕주 뭐죠? 목욕할 때 넣는 술인가? 너무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진짜 술이 이렇게 종류가 많고, 총 170여 가지, 조선시대만 해도 170여 가지 그런 전통 술들이 많았고, 집집마다 술을 담그는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술의 역사는 정말 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안 보여드린 사진은 없는 것 같고요. 누룩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술은 결국 곡주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발효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술에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문근영이 나왔던, 천정명하고 문근영이 나왔던 아무튼 전통 술과 관련된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참 재밌게 봤었어요. 그래서 전통주를 한번 만드는 것을 좀 배우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할머니가 돼서 제가 만약에 좀 돈이 있다면 전통주 만드는 거 배워가지고 내가 술을 만들어서 막걸리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막걸리 장인이 되고 싶은 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제가 여러분 술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어제 재미가 있어가지고 자료 조사를 미친 듯이 해서 12페이지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술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싶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이제 그냥 심플하게 끝낼 거고요. 술 먹방을 할 겁니다. 그냥 술 제조 기술 이런 것도 다 배웠어요. 맷돌, 누룩고리, 술독 이런 거 다 했는데,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술 너무 자세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제 진솔한 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지요. 술 먹방. 자, 그러면은 제가 김치 부침개를 미리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걸 데펴가지고 지평 막걸리랑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